오늘은 칠판 내용이 이것저것 좀 재밌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오늘 칠판 내용을 조금 관심 있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대형 세단 오늘부터 제가 BMW 730 디젤을 리뷰를 시작을 했거든요. 그러면서 대형 세단에 대해서 좀 다시 한번, 왜냐면 BMW 요 전전 모델 중고차 알아가기로 또 한 대 들어온 게 있어서 하체를 또 비교할 수도 있어서, 대형 세단이라고 하면 우리나라 사람들 이제 뭐 제네시스, 지구고 옛날에 에쿠스부터 시작해가지고 EQ900부터 해서 뭐 최고라고 하는데, 물론 살살다니면 당연히 좋죠. 근데 프레임이나 구성에서 제가 여러 번 얘기를 했는데, 벤츠라는 회사는 자동차 역사가 지금 뭐 120년 가까이 되잖아요. 전 세계 최초로 자동차를 만든 회사로도 등록이 돼 있죠. 50년대부터 일단 대형 세단류의 차를 만들었고요. 1950년대부터 대형 세단이라 불릴 수 있는 차들을 만들어서 판매를 했고, 72년에 최초로 S클래스를 출시해서 판매를 했어요. 지금까지 쌓여진 대형 세단의 구력이 50년 가까이 되죠. BMW는 스포츠성의 세단을 만드는 회사인데, 이 회사도 마찬가지로 처음에는 5 시리즈부터 출발을 했지만 77년부터 7 시리즈를 생산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회사도 대략 약 한 45년 이상의 7 시리즈의 구력을 갖고 있는 회사입니다. 제네시스의 대형 세단 G90이죠. G90이고 여기에 G80도 살짝 들어가기는 하는데, 해외에서 그냥 꼴찌예요. 전 세계 어디에서도 제네시스의 판매량은 꼴찌를 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 전 세계 사람들은 차를 그냥 사진 않죠. 대형 세단, 운전자 중심의 대형 세단이 있고 뒷좌석 중심, 쇼퍼 드리븐이냐 오너 드리븐이냐에 따라 달려있는데, 대형 세단은 일단 정숙해야 되죠. 대형 세단이 경망스럽게 움직이면 안 되겠죠. 고속주행 능력이 탁월해야 돼요. 왜? 큰 배기량과 큰 차체를 갖고 있는 차가 시내에서 살살 다니지는 않겠죠. 셰시하고 프레임의 완성도, 구성과 소재 공학도 되게 중요합니다. 엔진 완전히 중요하죠. 심장인데, 파워트레인, 서스펜션과 마찬가지로 미션, 그 다음에 동력 계통이 어떻게 돼 있나 아주 중요합니다. 브랜드 밸류, 야, 이거 뺄 수 없죠. 대형 세단을 타는데 브랜드 밸류, 중국 차 못하지 않습니까? 브랜드 밸류 아주 중요해요. 실내 소재의 고급성, 플라스틱이라든가 유리라든가 가죽이라든가 실내 발판이라든가 여러 가지. 고급진 승차감, 댐퍼하고 스프링의 세팅 아주 중요하겠죠. 하차감, 내렸을 때 주위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 승차감, 내가 정말 타고 다닐 때 느낌은 어떠느냐. 사고 났을 때 안전성, 돈이 많은데 사고 나갖고 차 우그러져갖고 가벼운 사고에도 상해를 입으면 안 되겠죠. 크루징 능력, 장거리로 또 기사를 동반하거나 내가 운전해서 귀한 사람들을 태우고 가족, 부모님을 모시고 부산까지, 뭐 거제도까지 갔을 때 고속 크루징 능력 돼야 되겠죠. 사생활이 잘 보호가 돼야 되겠죠. 뭐 잠금 장치라든가 여러 가지. 자, 이 모든 것들 중에 현대 제네시스 G90이 이 내가 말했던 대형 세단이 가져야 되는 이 요소들 중에, 물론 제가 못 쓴 것도 있겠지만 G90이 BM이나 벤츠 S클래스보다 이 중에서 뛰어난 거 있나요? 여러분 한번 있으면 얘기해 보세요. 없어요. 그래서 제네시스는 전 세계에서 그냥 꼴찌인 거예요. 고급차 시장에서 제네시스가 꼴찌하는 이유는, 정말로 대형차를 사는 사람들은 이 항목들을 다 보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이 그냥 차를 살 때는 뭐 어쩌고저쩌고, 그래 여기 지금 댓글 쓰시는 분들처럼 뭐 옵션이나 국뽕이나 가격 여기에 없잖아. 내가 대형 세단을 말할 때 여기에다가 옵션하고 그 다음에 가격을 안 써놨어. 왜? 대형 세단을 사는 사람들은 옵션하고 가격을 중요하게 생각을 안 하거든요. 왜? 대형 세단은 이미 옵션이 어느 정도 다 들어가 있죠. 프리미엄 자동차를 만드는 회사가 엔진과 미션이나 전자계통을 그따구로 만들어요? 프리미엄이라는 단어를 붙이면 안 되죠. 더 이상 현대자동차는 우리나라 국민들한테 애국, 이런 거, 뭐 애국심, 뭐 자사, 우리나라 물건을 뭐 현대자동차를 사, 이런 거 이제 안 통해요. 자국 시장에서 이윤을 내서요. 그것도 이윤을 많이 내죠. 국내에서 이래저래 혜택을 받는 게 되게 많아요. 그리고 국내 소비자들한테 안 해주는 서비스나 안 해주는 정책도 되게 많죠. 보상도 안 해주고.
그다음에 리콜도 잘 안 해주니까 돈을 많이 남겨 먹어요. 자국 시장에서 굉장히 많은 돈을 벌여서 외국 시장에서 내가 봤을 때는 보태서 차를 파는 게 아니냐, 보태서 판매를 하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레미 클락슨이 그러잖아요. 현대자동차가 유럽 공략이나 미국 공략하는 게 얄미우면 본토를 흔들어라. 현대자동차가 본토에서 돈을 못 벌게 하면 외국에 와서 이렇게 차를 싸게 팔거나 무한 서비스 정책을 해주거나 보상을 잘 해주지 못할 것이다. 현대자동차는 자국에서 돈을 많이 벌기 때문에 외국에 와서 대바겐세일을 하는 거다라고 제레미 클락슨이 그런 말을 했었어요. 현대자동차는 차가 나올 때마다 가격이 올라가는데 수입차는 차가 나올 때마다 가격이 내려가고 있고, 수입차들이 지금 서비스 품질, 센터 증설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좋아지고 있어요. 우리가 수입차를 두려워하거나 꺼렸던 이유는 가격이 예전에는 비쌌죠. 근데 지금 제네시스 G80이나 5시리즈 E클래스 비교해 보세요. 옵션은 좀 차이 나지만 가격 차이는 없어요. 520i 엠팍 같은 거 800 할인 받으면요, 제네시스 G80보다 가격 경쟁력이 오히려 좋습니다. 차도 훨씬 좋죠. 거기다가 서비스 품질 내용이 훨씬 더 많아요. 그 다음에 센터가 많이 증설되면서 서비스 받는데, 요새 뭐 제네시스는 서비스 받기 쉬운 줄 아십니까? 똑같아요. 센터가 증설되면서 이제 수입차 가격도 내려가고 서비스도 좋아지고 품질이 훨씬 더 좋아요. 자, 그러면 현대자동차는 자국 시장에서 점유율이 계속 떨어지게 되겠죠. 그러면 어떻게 된다? 외국에서는 어차피 이윤이 많이 안 나요. 현대자동차는 자국 시장 점유율 떨어지면 지지를 선언하면서 아웃으로 되는 거죠. 제가 봤을 때 지금 이 상태로 가면 현대자동차요, 글로벌 시장에서 이미 지금 도태되고 있고 왕따의 길을 가고 있는데, 뭐 인도에 차를 많이 팔았다 뭐 어쨌다, 조가라 마이싱이죠. 그동안 한국에서 손쉽게 순이익을 올려서 해외 투자를 과감하게 한 거죠. 한국에서 순이익이 안 나면 현대자동차가 외국에서 과감하게 영업을 할 수 있을까요? 세일즈를? 한국에서 지금 사람들한테 어마어마하게 인지도가 하락하고 있는데 현대자동차는 그걸 아는지 모르는지 모르겠어요. 이 최근에 코나 EV 관련해서도 제가 그랜저의 그 스마트 스트림 엔진하고 제네시스 GV80에 들어간 직렬 6기통 디젤 엔진, 그 다음에 6기통 터보 엔진, 2.5 스마트 스트림 터보 엔진인데 거기 원가 절감 때문에 절감을 해서는 안 되는 엔진에서 원가 절감을 했기 때문에 많은 문제가 터진다 그랬잖아요. 코나 EV 사태를 제가 여러 기사들을 보면서 문득 제가 추론이 되더라고요. 코나 EV에서 BMS 문제가, 제가 배터리 매니지먼트 시스템에 저는 문제가 있을 거라고 처음부터 그랬잖아요. 그때 현대는 처음에 LG화학에서 받는 배터리에 문제가 있었다 그랬다가 또 아니다 어쨌다 그러고, 미국에서는 BMS에 문제가 있었다라고 또 싫더라고. 그러니까 지들 차에 생기는 화재 원인에 대한 문제를 제대로 말을 못해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여러 기사들과 여러 내용들, 오너들이 서비스를 받으면서 있었던 일들을 보니까 셀 온도 센서에 원가 절감이 들어간 게 아닌가 싶은 거죠. 배터리를 받았을 때 이 배터리를 자동차에 적용을 하게 되면, 전기차에 적용할 때 매니지먼트 시스템에 이 관리가 들어가니까 배터리를 관리해주는 시스템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 시스템은 LG화학이나 삼성 SDI로부터 받는 게 아니에요. 현대자동차가 개발한 프로그램이라든가 관리 시스템이 들어가야 되는데, 셀 온도 센서, 배터리의 온도를 잘 감지해서, 그러니까 화재 경보 센서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이런 것들이 방대하게 설치가 돼서 배터리의 컨디션을 미리미리 제깍제깍 그러니까 체크를 해줘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 원가 절감이, 그래서 코나가 대부분이 충전 중에 화재가 나거나 가만히 서 있다 화재가 나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LG화학에서 받은 배터리 때문에 문제가 있다라고 보긴 되게 어려워. 왜? LG화학 배터리가 한두 대에 들어간 배터리가 아니잖아요, 차종에. 지금 모면하기 위해서 현대자동차는 처음에 LG 배터리가 어쩌고 저쩌고 변명을 했었어요. 그러다 최근 기사를 보니까 LG를 쌩까고 SK랑 짬짬이를 하려는 듯 싶더니 다시 삼성하고 또 뭘 한다고 기사가 났어, 어제자에. 아니 무슨 지금 우리나라 배터리 생산하는 새 그룹을 뭐 돌림빵 하는 거야 지금 현대가? LG 간봤다가 SK 간봤다가 다시 삼성하고 이랬다가 국제적 왕따 되면 어떡하려고 그래? 이렇게 하는 행동들을 외국 기업들은 어떻게 볼까요? 현대자동차가 자국의 새 브랜드를 상대로 자동차 제조회사인 현대자동차가 하는 행동을 봐보라고요.
이게 양아치지 이게 기업입니까 이게? 예? 나는 지금 현대자동차가 하는 짓 보면요 정말 망하고 싶어서 환장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